주말 오후 9살 세윤이와 6살 지호는 아빠와 노느라 신이 났습니다. 그 시간 식사 준비를 하는 이일지 씨. 남편인 김기남 씨도 함께 돕습니다. 아내를 도와 집안일을 잘 해주는 남편인데요. 자주는 못 하고요. 그냥 이제 시간 나고 뭐 그러면은 시간 날 때. 자주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집 얘기 들어보니까. 혹시 이번에 그거 알고 더 신경 쓰시는 거예요? 좀 신경을 더 써요. 근데 더 쓸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평소에도 음식 재료는 유기농으로 고르고 조금 더 손이 가더라도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바쁘더라도 외식보단 집에서 먹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아무래도 밖에서 먹으면은 안 좋은 재료들을 많이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집에서 하면 좋은 재료를 쓰잖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식사 시간. 이렇게 먹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 오늘은 우리 딸 덕분에 또 콩나물 밥을 먹게 됐어요. 우리 딸이 정해준 메뉴거든요. 봄동보쌈 도전! 나무에서 나는 똥이야.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먹거리에 더욱 신경 써온 이일지 씨. 건강식단을 유지해온 터라 갑상선암에 걸린 게 믿기지 않습니다. 엄마랑 저희 친정 식구들 그러잖아요. 좋은 거는 혼자서 다 챙겨 먹고 근데 왜 아프냐고 막 그러잖아요. 전 좀 억울해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 챙겨 먹는다고 먹고 네, 그러는데 이번에 일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암이 발견되기 전까지 아무런 증상도 없었습니다. 중인 것 같아요. 이곳에 암이 있다는 게 진단을 받은 지금도 거짓말 같습니다. 종합건강검진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혹 발견해서 조직검사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처음에는 별로 실감이 안 났어요. 그래서 좀 놀라긴 했지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정신이 없는 상태? 수술을 어떻게 할지, 수술 후엔 괜찮을지 알아보면서 불안함은 커져갑니다. 그냥 수술 한 번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암이기 때문에 이게 퍼센테이지가 다를 뿐이잖아요. 다른 암들에 비해서 재발률이나 전이율이 낮을 뿐이지 100% 안전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되게 실망했었고요. 중학교 사회교사인 이일지 씨. 2년간의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2007년도 거고요. 벌써 2007년이네. 담임했던 아이들하고 글 써가지고 문집으로 묶은 거예요. 애들 글 썼던 거 이런 거 모아놨어요. 네. 요게 접니다. 젊네요, 제가 봐도. 행복한 추억이 가득 담겨 있는 교직 생활. 2012년 빨리 학교로 돌아가고 싶지만 갑상선암 때문에 다시 휴직을 했습니다. 혹시나 목소리가 변하진 않을까, 수업에 지장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잘. 그래서 평소 때도 마이크를 많이들 쓰시는데 저는 만약에 수술까지 하고 나면 학교에 갔을 때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저희가 수업을 하거든요. 네. 너무 걱정되죠. 그래서 사실 휴직을 한 거고. 며칠 후 동생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호 착하네. 세윤이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해야지. 할머니 몇 개월 만에 보는데.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이 모였는데요. 모두들 이일지 씨의 갑상선암이 걱정입니다. 언니 갑상선 검사 언제 했는데? 오래 하려고 지금 예약해놨지. 갑상선 되게 많이 수술한 사람도 되게 많고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리고 진짜 갑상선은 전이가 안 된다며. 너무 갑상선도 전이 되던데? 전이도 되고 재발도 되고. 우리 그 이야기 할머니 하는 사람 정말 자세히 암 진단을 받고 엄마와의 첫 만남. 이렇게 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눈물 날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눈물이 나고 막 이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래서
계속 스스로 괜찮아. 그 다행이야.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자꾸 다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신병력 같다고 해야 되나? 남이 그렇다 때는 그거 뭐 별거 아니라던데 이랬는데 내 자식이 딱 그렇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몸이 완전 이렇게 막 떨려가지고 이 밥을 먹는데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암이란 그 자체만으로 두려움이 컸던 이일주 씨와 가족들. 중요한 원인으로 치는 게 가족력, 그거를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직계 가족 중에 있으면 조심을 해야지. 우리는 아빠도 이제 그게 있으니까. 아버진 오랜 간암 투병 끝에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두려움, 공포 막 이런 거야.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빠가 점점 나빠지셔서 돌아가시는 과정까지 봤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어린데 혹시 나한테도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네, 그런 두려움. 암 가족력과 갑상선 암의 전이,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일주 씨. 그녀를 위한 특별한 솔루션이 시작됩니다. 갑상선암 전문의 이재복, 이비인후과 전문의 정희섭, 운동치료사 김태광, 식품영양학 박사 이미숙, 음성치료사 이창윤. 이일주 씨의 갑상선암 치료를 위한 최고의 솔루션 드림팀입니다. 먼저 정확한 종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을 위한 정밀 검사도 이루어집니다. 현재 암 상태는 어떤지, 갑상선 전체를 절제해야 할지 궁금한 이일주 씨 부부. 이거 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경계가 얘는 동그랗잖아요. 혈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확하겠죠. 이 경계가 좀 애매하다고요. 불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하얗게 삐죽한 게 하나 보이잖아요. 이게 석회침 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암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일주 씨의 양쪽 갑상선 초음파 사진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생겼다. 그렇게 생겼거든요. 크지는 않아요. 크기 자체가 한 0.75cm니까 한 7mm, 8mm 되죠? 네. 이 세포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갑상선 유두암 세포가 나온 거거든요. 네. 암 그러니까 물론 놀라셨을 거야. 근데 갑상선 유두암이라는 게 사실은 제일 흔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제일 좋은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좀 만져볼게요. 보통 우리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게 만져진다는 건 한 1.5cm쯤 됐을 때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여기를 만져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갑상선도 있지만 이게 임파선들이 같이 있다. 근데 거기에 임파선에 암이 잘 가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이렇게 만지는 거거든요. 오른쪽에도 조그만 혹이 있네요. 무릎같이 생겼는데요. 오른쪽 갑상선은 어떤 크게 문제가 돼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왼쪽 절반 띄면서 가운데 있는 혹 제거하면 혹 2개는 제거되는데 마지막 남은 혹 하나가 오른쪽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 혹을 어떻게 할 건가가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야. 이건 수술 중에 결정이 될 거예요. 최근 국내 암 발병률 1위. 특히 여성에게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갑상선암. 갑상선은 목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기관입니다. 말을 하고 숨을 쉬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후두와 공기의 통로가 되는 기관 앞쪽에 있는데요. 우리가 요오드를 섭취하면 갑상선으로 흡수돼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여포세포에선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 몸의 에너지 대사를 관장하는데요. 호르몬이 부족하면 체온이 낮아지고 많으면 심장이 빨라지며 더워집니다. C세포라 불리는 부여포세포에선 칼시토닌이 분비되는데요.
뼈의 칼슘을 저장해 혈액 내 칼슘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이렇듯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갑상선. 그렇다면 갑상선암은 어떻게 발병하는 걸까요? 암은 갑상선 안의 여포세포나 C세포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 암세포는 점차 확산되면서 경부 림프샘으로 전이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제일 유명한 거는 방사선이라고요. 방사선하고 그다음에 유전적인 거. 실제로 일본의 방사능 피폭자들에게서 갑상선 질환의 발병률이 일반인들의 10배가 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역시 피해자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뭐 요오드가 부족하다라든지 혹은 일부에서는 갑상선염을 오랫동안 앓게 되면 온다고도 하는데 대부분의 원인은 잘 모르죠. 암이 천천히 자라서 거북이암. 수술 후 예후가 좋아 착한 암으로도 불리는데요. 전혀 증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환자 자신이 잘 자각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냥 방치했을 때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갑상선 암이라는 것이 순하다,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재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갑상선 암 재발합니다. 30년에 30%라는 말이 있어요. 갑상선암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체 갑상선암의 약 80%를 차지하며 예후가 가장 좋은 유두암. 갑상선암의 약 15%는 여포암입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고 유두암보다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가장 고질적인 암인 역형성암. 성장과 전이가 빠르며 진단 후 평균 생존율이 약 4개월입니다. 수질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잘 되며 재발률은 약 30%, 유전에 의해 발병하기도 합니다. 갑상선 수질암으로 이미 4번의 수술을 받았다는 이민숙 씨. 이 목부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2008년부터 수술했으니까 2012년 5월에 마지막 수술했거든요. 여기 목이 남이살이에요. 지금 기부상 것 같이 감각이 없어요. 1차 수술했고 2차로 여기 수술했고 3차 여기 수술했고 4차 또 1차 수술한데 여기도 한 번 또 하고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수질암 발병됐다는 진단서. 처음엔 당연히 갑상선 유두암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질암이다. 얼른 수술을 잡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 약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될까? 그게 먼저더라고요. 4번의 수술을 거친 지금 두려움이 앞섭니다. 암 하면은 일단 죽음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갑상선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수질암이라고 하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사실은. 이게 신주로이드. 하나씩 평생 먹어야 된대요. 갑상선 절제 후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고 있습니다. 삶의 활력이 되던 직장도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불안해요. 이제 달리고 싶은데 제 자신이 용기가 안 나요. 너는 완치다라는 그런 판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의껏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민숙 씨는 아직 완치된 상태가 아닙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암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요. 네. 자, 그래요. 이제 오늘 어떠셨어요? 지내시는 거? 컨디션은 좋아요. 나쁘진 않고요. 네. 근데 가끔씩 수지 때문에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서. 예. 이거는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암성 질환을 쭉 보는 겁니다.
대략 사이즈가 한 2mm만 넘어가면 이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2mm가 되는 사이즈도 없다는 거죠. 이제 문제가 되어 보이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암에서 분비되는 칼시토닌 수치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 암이 다른 곳에 전이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분이 이제 칼시토닌이나 수치가 이제 그 종양 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수치가 높다고 하는 것은 몸의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가장 흔하게 있는 부위가 목 부위, 그 다음에 이제 폐 혹은 간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가장 많은데 수술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수술을 해야 돼요. 이 수질암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게 이런 것들이에요. 처음 수술해서 완벽하게 제압되지 않으면 생물학적, 생화학적으로 이 수치까지 없어지는 이제 소위 완치가 되는 확률이 30%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착한 암이라 하더라도 결코 쉽게 생각해선 안 되는 게 갑상선암입니다. 아무리 떠도는 소문이 착한 암이라고 그러고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당하면 그건 100%니까 그 확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너무 겁을 낼 필요도 없지만 이제 병을 얕잡아 봐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술 전날 입원을 위해 짐을 정리합니다. 며칠간 아이들을 떠나 있을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대충 알고 있죠. 그냥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 정도. 수술 잘 돼야 될 텐데 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첫째 세훈이도 엄마가 많이 걱정되나 봅니다. 이게 뭐야, 세훈아. 엄마 수술 어떻게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아프면 어떡하지? 엄마가 나한테 전화해. 아프면 세훈이한테 전화할까? 응. 파이팅. 아, 고마워. 다음 날 수술을 앞두고 컨퍼런스가 펼쳐집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에 경동맥 내측에 그리고 기관지 바깥쪽으로 해서 사이즈 자체가 한 1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초음파상에서는 지금 현재 중심부 림프절 전이 소견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국소절제술, 부분절제술만 해도 되지 않을까 오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절제술의 인디케이션은 10cm 넘어가는 건가요? 10mm 넘어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5mm에서 10mm 되는 것도 차이가 없어요.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것들은 처음부터 좀 다른 것이 아닌가. 크기만이 요인이 아니라 항선 치료를 지금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부분 절제를 하는 거죠. 항선 치료를 염두에 뒀다면 전절제술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술한 이후에도 우리가 완료 절제술을 2차로 시행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일지 씨는 여자고 45세 미만이고 암 자체가 작고 주변 치민소견이 없기 때문에 갑상선 좌엽 절제술로 치료가 가능하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환자분 신발 안 신으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실게요. 주머니 속에 아무것도 없죠? 네.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술실로 옮겨지는 이일지 씨. 수술이 잘 끝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교차합니다. 묵묵히 아내의 곁을 지켜왔던 남편의 심정은 어떨까요? 차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수술실 들어가는 걸 제가 처음 봤는데 집사람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동안 걱정됐던 게 이렇게 다 계속 참았었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좀 마음이 많이 복받쳐 오르네요. 빨리 수술 끝나고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초조하고 긴장되는 기다림의 시간.
수술실에선 다시 한번 수술 부위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이 정도에서. 갑상선 반절제를 하게 될 이일지 씨. 시작하겠습니다. 약 2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우리가 원했던 대로 절반만 띄었고요. 갑상선 림프절 전이가 워낙 흔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림프절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중심부 림프절을 봤는데 커져 있는 것도 없고 특히 뭐 색이 이상하거나 크기가 이상한 것도 없었어요. 일부 몇 개는 샘플링을 했지만 암에 대한 전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이제 수술 전처럼 건강을 회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이일지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어제보다 훨씬 목도 덜 아프고 네, 몸도 가벼워지고 네, 좋습니다. 네, 잘 주무셨어요? 수술 부위는 어떤지, 갑상선 절제로 인한 합병증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맞네. 아, 보세요. 소리. 아, 괜찮아요? 네. 음식 삼킬 때 이거 약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차피 네. 이게 덩어리 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단해요. 근데 그것도 가라앉아요. 한 달까지가. 한 달이요? 아. 줘요. 나중에 한 달 있다 피 검사 보고서 할 거예요. 갑상선 이제 부분 절제를 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갑상선 호르몬이 일을 잘 한다면 약을 안 드셔도 되고, 물론 확률적인 얘기를 하면 약 한 30%는 그래도 좀 모자란다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약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항상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합병증에 대한 건 다 초반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재발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아직 남아 있겠죠. 암 치료를 한 거니까. 안녕하세요. 네, 갑상선 암으로 투병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식생활, 식이요법 어떻게 하시나요? 갑상선암 수술 후 가장 중요한 게 식이요법입니다. 저기 지금 멸치가 보이는데 네. 멸치 평소에 자주 드세요? 네, 자주 멸치랑 오징어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거의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밑반찬으로 하기 좀 간편하죠. 네. 예, 해산물의 경우에는 요오드가 좀 많이 들어있어서 아마 이제 갑상선 수술 이후에 조금 더 많이 드시면 좋아요. 뭐 갑상선 그럼 딱 요오드를 떠올리는데 많이 먹어야 되느냐, 적게 먹어야 되느냐는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제 전절제를 하게 되면은 호르몬을 계속 드시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갑상선 일부를 제거한 후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조금 더 잘 분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재료가 되는 요오드를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면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뭐 해조류가 굉장히 많이 네. 분자반 주문 있으니까 분자반을 이게 돌미역보다 훨씬 부드럽죠. 네, 다시마 티각 같은 거 해서 밑반찬으로 드셔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요리 국물 낼 때 하시면은 참 좋습니다. 김과 미역, 다시마, 매생이 등 해조류가 요오드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또 역시 바다에서 나는 생선이라든가 각종 해산물들, 뭐 굴이라든지 조개, 새우, 게 이러한 종류의 해산물들이 모두 다 요오드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이일지 씨를 위한 세 번째 솔루션은 음성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잠기기도 하고 약간 갈라지기도 하고 근데 원래 제 목소리는 좀 아닌 것 같은 네 약간 좀 그래요. 평소에 뭐 소화가 잘 안 되다든지 아니면 뭐 신물 같은 게 좀 올라온다든지 혹이 더부룩하다 이런 건 평소에 없었었나요? 자주 있어요. 자주 있었어요. 네. 소화 기능이 좀 약한 편이에요. 계속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목소리에 좀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소화 기능이 안 되거나 역류성 식도염, 혹은 역류성 인후두염이라 해서 위산이 이제 성대까지 올라오는 경우에는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고 목소리가 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봐서 왜 지금 목소리에 변화가 있는지, 또 그렇다면 변화를 없애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발성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입을 살짝 벌려보세요. 잘하셨어요. 그 상태에서 편하게 숨 쉬시고요. 헛기침 한번 해볼까요? 소리를 낼 때 가장 중요한 건 성대인데요. 이일지 씨의 경우 성대의 운동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내볼까요? 일단 이쪽은 다른 정상적인 남자의 성대고 이쪽이 환자분 성대입니다. 이 소리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성대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성대가 붙을 때는 완전히 붙어주고 벌어질 때는 일순간적으로 쫙 벌어져주고 또 닫혀주고 하는 운동이 이제 일정하게 일어나고 리드미컬하게 일어날 때 소리는 예쁜 소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일지 씨는 어떨까요? 소리를 내보라고 하면 숨 쉬고요. 헛기침. 성대가 붙을 때 완전히 닫히지 못합니다. 숨 쉬시고요. 예. 이쪽이 벌어집니다. 공기가 새는 거죠. 정상적인 성대와 달리 이일지 씨의 성대는 완전히 닫히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래쪽에 붙고 쭉 밀어줘서 위에까지 붙여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발성 습관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발성하는 방법이 이제 호흡이 잘 안 된다든지 가장 중요한 호흡이거든요. 성대에 힘을 빼는 것들이 소리를 내는 데 유리한데 목에만 과도하게 긴장이 되면 이걸 우리가 근긴장성 발성 장애라고 부릅니다. 목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목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호흡을 잘 하신다든지 목에 과도한 긴장을 푼다든지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목의 긴장을 풀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 목소리를 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식도 역류가 있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과다한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아니면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복압을 상승하게 하는 그런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신다면 목소리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발성 습관을 고치기 위해선 자세 교정이 필요한데요. 상복부 쪽, 이쪽 부분이죠. 네. 이쪽 부분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 내뱉어 보세요. 다 내뱉어 보시고 밀리죠? 네.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힘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다 내쉬고 그 상태에서 코로 들이마셔 보세요. 복식 호흡법을 배워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어깨는 안 올라간 상태에서 호흡을 끝까지 배로 유지해주는 게 그게 지금 말하는 복식 호흡이야. 이거를 말할 때 쓰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음성이 되는 거죠. 이제 준비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제일 효과적인 건 사실 립 트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술 떨기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거요? 응,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되는데? 자, 입술 떨기는 발성 연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살짝 이쪽에 손 대볼까요? 이 상태에서 그냥 호흡하시고 해보세요. 그쵸, 되죠? 힘들다. 힘들죠? 네. 이게 왜 힘드냐면 아직 호흡 조절도 잘 안 되고 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가둬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야. 호흡 쓰내는 연습이랑 그다음에 립 트릭 이걸 해주고 나면은 성대가 굉장히 이완돼요.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해주면은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수업이 만약에 내가 12시에 있다 그럼 적어도 한 3시간 전부터 물을 좀 드셔주는 게 좋아요. 그냥 호흡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음성 치료를 그다음에 발성에 대한 것들에 공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몸으로 익히게 되면 안 좋은 발성 습관을 익히고 있기 때문에 좋게 바꿔주면은 앞으로는 아마 목소리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뭐 고민하시거나 그러시는 없을 거예요. 성대를 보호하고 발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 첫 번째는 복식 호흡입니다. 이거 내쉬고 끝까지 내쉬세요. 쭉. 성대의 이완과 발성에 입술 떨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술 때문에 걱정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면서도 되게 겪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거든요. 직장에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유용한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이일지 씨의 생활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해산물을 중심으로 음식을 섭취를 하면 좋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뭐 이런저런 해산물 가지고 이것저것 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징어 볶음하고 매생이랑 굴 있는 거 가지고 국 끓이고. 요오드 섭취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 끼니 때마다 안 빠뜨리려고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거죠. 평소에도 음식 재료에 많은 신경을 썼던 이일지 씨. 갑상선 수술 후 해조리와 해산물 요리로 밥상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요리법을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좋아하지. 응, 양배추는 꼭 넣고. 오, 역시 옷가라 남자를 어제 꼭꼭 씹어 먹어. 맛도 있고 먹으면 뭐 이렇게 소화도 잘 되고요. 또 저한테 필요하다고 하니까 부지런히 먹어야죠. 음식으로 보충을 계속 해줘야 좋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식단을 많이 바꿔서 먹는 습관을 들이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식 습관의 변화는 물론이고 빠른 회복을 위한 운동도 열심입니다. 피곤하거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운동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갑상선암 치료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실천하면서 수술 전에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이일지 씨 부부. 괜찮아? 빨리 회복하고 다시 또 예전처럼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건강을 되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에 돌아갈 수 있게 준비도 하는 거고, 뭐 그동안 쭉 해왔던 엄마로서의 역할도 더 성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